이번 5차시 수업에서는 스크래치 속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주인공, 바로 스프라이트 익히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프라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픽으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크게 세 가지, 동작, 형태, 소리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 기능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5차시 학습 목표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대 위에서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는 스프라이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크래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스프라이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예를 들어서 움직임, 모양 변화, 소리 재생과 같은 기능들을 구분해 보고 이를 제어하는 블록들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스프라이트가 활동하는 공간인 무대와 스프라이트 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해서 이해합니다. 네 번째,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에서 사용되는 좌표계와 방향 시스템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라이트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변신시키고 소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동작, 형태, 소리 블록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활용 방법을 익힙니다. 스프라이트는 쉽게 말해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주인공 배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비디오 게임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조작이 가능한 그래픽 객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 게임 속에서 우리가 조작하는 캐릭터 또는 무대 곳곳에 배치된 아이템, 그리고 캐릭터 등이 모두 스프라이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의 그래픽 방식은 크게 레스터 그래픽 방식과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화질인데요. 먼저 레스터 그래픽은 픽셀이라는 아주 작은 점들의 집합, 즉 비트맵으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크게 확대하면 그림과 같이 계단 현상, 즉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이나 스크린샷이 바로 이런 레스터 방식입니다. 반면에 벡터 그래픽은 점, 선, 곡선, 원 등 도형의 수학적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크기를 아무리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이미지라도 파일 크기가 더 작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활용할 수 있지만 특히 벡터 방식이 스프라이트 디자인과 편집에 더 유리합니다.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는 레스터 그래픽 방식과 벡터 그래픽 방식 두 가지 모두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뒤 상단의 모양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 비트맵으로 바꾸기 또는 벡터로 바꾸기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 버튼이 비트맵으로 바꾸기로 되어 있다면 현재 이 스프라이트는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반대로 버튼이 벡터로 바꾸기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현재는 레스터 그래픽 방식이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벡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벡터 그래픽을 레스터 그래픽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미지가 픽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계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레스터 그래픽을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되돌린다 해도 이미 발생한 계단 현상은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벡터 방식으로 다시 변환할 때 이미 깨져 있는 픽셀 형태 그대로 벡터 도형으로 다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표현되는지, 즉 행동 구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크게 동작, 형태, 소리 세 가지 기능으로 제어합니다. 먼저 동작 기능은 스프라이트의 위치 이동, 방향 전환, 회전 방식 설정, 그리고 벽에 닿았을 때
튕기기와 같은 움직임 관련 제어를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형태 기능은 스프라이트의 모양 변경, 크기 조절, 색상 효과 적용, 그리고 말풍선, 생각풍선, 출력까지 시각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기능은 스프라이트가 음원을 재생하고 높이와 볼륨을 조정해서 풍부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대 역시 소리나 배경 전환 등 몇 가지 행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무대는 스프라이트처럼 움직이거나 회전하지 않는 객체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 면에서는 조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코드 탭에서 제공하는 동작 메뉴 블록들입니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신만큼 움직이기는 현재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된 값만큼 움직이는데 양수이면 전진, 음수이면 후진합니다.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는 마우스 포인터나 다른 스프라이트 위치 또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합니다.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는 X좌표를 설정한 만큼 변경합니다. 또한 벽에 닿으면 튕기기는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메뉴입니다. X좌표, Y좌표 방향은 각각 X좌표, Y좌표 방향값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위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의 위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스프라이트의 모양의 중심점, 즉 X좌표, Y좌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움직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심좌표를 직접 변경하기, 바라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이동하기, 혹은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그리고 다른 스프라이트 위치로 이동하기, 또는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등 다양한 이동 블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심좌표를 변경하는 방식은 스프라이트의 모양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동 방식들은 해당 블록을 가져다가 값만 설정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위치 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은 말 그대로 스프라이트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모양마다 중심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프라이트 모양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중심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의 좌표 범위는 대략 X축은 마이너스 240에서 240, 그리고 Y축은 마이너스 180에서 180, 즉 스프라이트를 어떤 좌표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은 스프라이트 모양의 중심점을 그 좌표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좌표와 방향 블록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훨씬 정밀한 움직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로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상단의 모양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림판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나타나는데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원래 있던 공간 중앙에 모양 중심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심점을 변경해야 할까요? 바로 움직임, 회전, 충돌, 판정 등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심점이 바로 회전, 이동, 충돌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보다 정밀하게 다루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스프라이트의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회전 각도를 직접 입력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또는 마우스 포인터나 다른 스프라이트를 바라보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제어하면 스프라이트가 이동하거나 회전할 때 보다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좌표계와 방향을 이해할 때 각도 설정 방식도 중요합니다. 기준은 0도이고요. Y축을 기준으로 위쪽을 향합니다.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각도가 양수로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각도가 음수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각도에 따라 스프라이트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회전과 이동 블록을 사용할 때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훨씬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의 방향 변경은 언제나 스프라이트 모양 중심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을 보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모양 중심에 따라 어떻게 회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립트는 우선 의미만 파악하시고요. 모양 1과 모양 2에서 회전의 기준점인 모양 중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양 1은 중심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가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모양 2는 중심이 발끝에 있기 때문에 발끝을 기준으로 스프라이트가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심점 위치에 따라서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이 개념을 이해하면 회전과 이동을 활용한 움직임 제어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식 모드는 동작 메뉴에 있는 회전 방식을 뭐뭐로 정하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방식이 설정되면 스프라이트는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가 이동할 때 방향이 바뀌면 스프라이트가 그 새로운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자동으로 회전합니다. 또한 회전 방식을 다르게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동작도 가능합니다. 좌우만 회전은 스프라이트가 좌측과 우측 방향만 바라보도록 제한하고 회전하지 않음은 바라보는 방향과 상관없이 스프라이트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림은 회전 방식에 따라서 벽에 닿았을 때 튕기는 스프라이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작 메뉴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사용하면 움직이는 스프라이트가 화면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튕기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스프라이트는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끔 상하 반전이 일어나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회전 방식 모드를 적절히 변경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참고해서 각각의 스프라이트에 대해서 행동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회전 방식에 따른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면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의 다양한 동작을 직접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새로운 스프라이트 마우스1을 추가합니다. 추가한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각각 고양이와 쥐로 변경해 주세요. 그 다음 두 스프라이트를 무대 위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실제 동작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코드를 다시 확인한 후 화면 상단의 녹색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제 스프라이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형태는 모양, 크기, 색깔뿐만 아니라 픽셀화, 소용돌이 효과, 말풍선과 생각풍선 등으로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블록은 코드 탭의 형태 메뉴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각 블록의 기능은 교재 블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프라이트는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여러 모양을 활용하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스프라이트가 어떤 모양을 취할지 결정할 수 있는 블록을 제공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잔상 효과에 기반합니다. 즉, 사람이 바라보던 이미지가 잠시 사라져도 뇌에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 현상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스프라이트는 자신이 가진 여러 모양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와 발레리나 스프라이트의 행동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고양이가 발레리나를 향해서 걸어가며 따라가는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목록으로 관리됩니다. 스크립트 작업창에서 모양 탭을 선택하면 해당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양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고양이와 발레리나가 가진 모양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는 스프라이트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양에서 다음 순서 모양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모양 탭에서 나타난 모양 목록의 순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순서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목록 하단에 있는 모양 고르기 메뉴를 선택하면 추가하고 싶은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혹은 스크래치의 그림판을 이용해서 직접 그린 그림도 모양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발레리나의 모양 목록에 새로운 모양을 하나 추가한 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발레리나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단순히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을 결합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모양들을 조합하거나 편집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스프라이트 모양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표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스프라이트 모양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다양한 그래픽 효과도 제공합니다. 그림과 같이 색깔 변경, 픽셀화, 소용돌이 등의 시각적 효과를 적용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말풍선과 생각풍선을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 스프라이트를 보다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픽 효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스프라이트에 적용된 그래픽 효과는 프로그램 실행을 멈추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라이트의 색깔을 25만큼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중지하면 스프라이트는 여전히 변형된 색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그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사용된 그래픽 효과 지우기는 적용된 모든 그래픽 효과를 초기화해 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프라이트의 크기는 그래픽 효과가 아니라 스프라이트 속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픽 효과 지우기를 사용해도 변경된 크기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그래픽 효과와 스프라이트 속성은요, 별개로 관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소리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모양과 동작뿐만 아니라 소리를 통해 더욱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소리 종류와 소리 출력과 관련된 블록은 코드 탭의 소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래치에서는 확장 기능을 활용하면 음악 기능으로 다양한 배경음이나 멜로디를 추가하거나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한 글자를 스프라이트가 음성으로 출력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고 또 말하며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음원 재생 블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의 소리를 재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블록은 재생하기와 끝까지 재생하기 두 가지입니다. 재생하기 블록은 음원을 재생하지만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연결된 블록을 바로 실행합니다.
반면 끝까지 재생하기 블록은 음원을 재생한 후 재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음에 연결된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림을 보면 두 블록이 음원 재생 방식과 다음 동작 실행 시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거나 소리와 다른 동작을 동기화해서 프로그램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라이트의 음원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고양이의 치치라는 음원을 등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 방법은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소리 탭으로 이동해서 새 음원을 불러오거나 녹음 혹은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음원은 이후 재생하기나 끝까지 재생하기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 동작과 함께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각자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습은 음악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프라이트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코드 탭의 확장 기능에서 음악을 추가한 뒤 제공되는 연주 블록을 이용해서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고 연주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스프라이트의 동작과 소리를 함께 제어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습은 악보에 맞춰서 연주하기입니다. 음악 기능에는 악기를 선택하고 각 음의 음계와 박자를 설정해서 연주할 수 있는 블록들이 제공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러한 블록들을 활용해서 스프라이트가 정해진 악보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주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동작뿐만 아니라 음악적 표현과 동작의 결합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음성 출력하기입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에는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된 문장을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블록들이 제공됩니다. 실습에서는 이러한 블록을 활용해서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를 실제 음성으로 읽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스프라이트가 단순히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서 말하고 상호작용하는 캐릭터처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스크립트 언어로서 스프라이트와 모델 행동을 스크립트로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그런데 스프라이트와 모델가 수행할 수 없는 행동은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스프라이트와 모델가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5차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수업 내용을 떠올리면서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